미공군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RQ4 글로벌워크 블럭 20과 블럭 30에 사용되는 자금을 다른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전력으로 돌리기 위해 2021년도 국방 예산에서 제한된 이 비행기의 퇴역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전력을 정리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2021년도 국방 예산에서 RQ4 글로벌워크의 블럭 20과 블럭 30 등 총 24대의 글로벌워크 조기 퇴역을 제안했으며 최종적으로 가장 최신 기종인 RQ4 블럭 40과 운용 비용의 저렴한 U2만을 남길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의 포괄적인 현대화 계획을 제출할 때까지 블럭 20과 블럭 30의 퇴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블럭 20과 블럭 30이 퇴역해도 ISR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주장해 계획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존 피로스 공군 장관 대리와 찰스 브라운 공군 참모총장은 의회에 제출한 서면에서 미 공군은 계속해서 RQ4 글로벌워크 블럭 20과 블럭 30에 사용되는 자금을 다른 ISR 전력으로 돌리기 위해 2021년도 국방 예산에서 제안한 이 비행기의 퇴역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 공군이 퇴역을 호소하고 있는 RQ4 블럭 20은 통신을 중개하는 EQ4B를 말하는 것이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순수한 블럭 2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 공군이 블럭 30의 퇴역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블럭 30은 운용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운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미 공군이 운용하는 대형 무인 항공기인 RQ9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4,864이지만 RQ4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18,591나 들며 이는 RQ4보다 이전 모델이며 운용 방법이 특수한 U2보다 운용 비용이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블럭 30은 광학 센서와 적외선 센서 및 합성 개구 레이더에 더해 고대역과 저대역에 대응할 수 있는 통신 및 전자정보의 수집 장치를 탑재하고 있지만 블럭 40은 블럭 30이 탑재하는 센서에 더해 지상의 차량 감시 및 순항미사일 추적 및 감시를 가능케 하는 모듈식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블럭 30과 블럭 40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있으므로 운용비가 비싸더라도 블럭 40만은 남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미 공군의 글로벌워크 블럭 20과 블럭 30의 조기 퇴역 계획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블럭 30의 운용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 공군이 블럭 30을 퇴역시키면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4대의 RQ4B 블럭 30I의 운용 비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4월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글로벌워크의 군수 지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이어 미국산 도입 무기들의 군수 지원비까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여온 고고도무 인정찰기 글로벌워크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군수 지원 비용보다 최대 4배의 인상안을 제시해 우리 군의 운영 유지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글로벌워크 제작업체인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의 경우 계약된 비용만큼만 군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자 군수 지원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2년간 계약을 지난해 대비 4배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워크는 노스롭 그루먼사에서 직접 군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F-15K와 F-35 등 전투기의 경우 제작업체가 정비와 수리 부속 및 기술 지원 등의 군수 지원 사항을 제공하고 가동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우리 군은 글로벌워크 1호기가 도입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5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노스롭 그루먼사는 직원 28명을 사천기지에 파견하고 교육 교보제 개발은 물론 정비와 운영 교육 훈련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한 계약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3,898억 원에 달한다. 연간 유지 비용은 1,949억 원으로 지난해 체결 금액보다 4배가량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영상 판독 처리 장비 기술 지원과 모의 비행훈련 운영 유지 부문을 합하면 글로벌워크의 2년간 유지 비용은 4,430억 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워크는 한 세트의 4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553억 7천만 원이 된다. 지난해 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147억 7,5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글로벌워크의 특성상 최첨단 통신과 위성 기술, 광학 및 적외선 영상 장비 등 고가의 부품 때문에 유지 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워크는 미국과 나토 등에서 50여 대만 운영하고 있어 생산 단가와 부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도입 중인 F-35A 스텔스기의 대당 운영비도 대폭 인상된다. 군은 지난해 3월까지
후속 군수 지원과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등 총 6,084억 원의 예산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작업 비용 등 기술 지원비를 680억으로 늘려 2배가량 인상시켰다. 전자전 위협자료 최신화 작업은 F-35가 비행을 할 때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적의 위협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F-35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해 6,5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당 운영비는 47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대당 3억 3천만 원이 올랐다. F-16 전투기의 연간 유지 비용이 18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워크의 경우 군내 정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기술 지원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고, 일본 등 다른 나라가 글로벌워크를 도입할 경우 수리 부족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미 공군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 30을 퇴역시키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글로벌워크는 한국이 도입한 4대와 일본이 도입 예정인 3대, 그리고 미 공군과 나토가 보유한 15대의 블록 40만 남게 됩니다. 일단 글로벌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미 해군용 MQ-4C 트라이톤을 미국과 호주에서 총 70대를 도입하고 인도에서도 12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RQ-4 패밀리로 보면 운용 대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RQ-4B와 MQ-4C의 공통성은 기체뿐이어서 RQ-4의 운용비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에서도 미 공군이 블록 30의 퇴역을 추진하던 지난해 8월에 유지비 폭등을 우려해 RQ-4 도입 중지를 염두에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4월에 노스록 그루머는 일본용으로 만들던 RQ-4B 블록 30I의 첫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일본의 RQ-4 도입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일본 정부는 작년에 미 공군이 추진하던 블록 30 퇴역이 미 의회에서 거부당하자 블록 30이 지속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고 도입 추진 결정을 내렸을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미 공군이 블록 30 폐지를 호소해올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글로벌워크 블록 30의 운용비 문제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미국의 노스록 그루머는 일본의 블록 30의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혀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글로벌워크 블록 30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추정액 6.7억 유로 정도의 자금을 낭비하고 보관 중이던 RQ-4 유로호크의 캐나다 매각이 깨져버려 이 비행기를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지난 3월 독일의 아우겐게 라데하우스지는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글로벌워크의 2년간 유지 비용으로 4,430억 원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10년간 더 유지한다면 4조 4천억 원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면 차라리 국내 개발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고도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워크와 같은 고고도무인기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 지원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고고도무인기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